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쏙쏙 한국사 시간입니다. 세종대왕 남자 황희정선 오른 두 번째 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황희는 태종 이방원이가 죽고 나서 세종대왕을 보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이는 61세, 상당히 나이가 많을 때죠. 자, 그런데 황희에게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종은 좌의정 황희를 의금부에 가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황희가 엄청난 범죄에 연루된 살인사건이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좌의정 때 고위 관직자 아들 서달이 고향으로 가다가 마을 지나가다가 마을 관아에서 일하는 아전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서달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 데리고던 종에게 아전을 잡으러 오라 합니다. 근데 아전과 서달은 처음 본 사이인데 말입니다. 어떻게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아전은 어디로 간 데였고 지나가던 다른 아전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길을 가던 또 다른 아전이 이게 무슨 짓이요? 이유 없는 사람을 왜 괴롭히나요? 왜 잡아갑니다. 다투다가 그걸 본 서달은 종에게 옆에서 간사받은 소리친 아전을 혼내주라고 했지만 결국 죽게 됩니다. 자, 이래서 고위 관직자 서달은 살인 용의자가 되고 맙니다. 그 고위 관직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때 서달은 황희의 사이였던 것입니다. 황희의 사이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서달의 아버지는 형쪽 판서였던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황희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팔은 안으로 구웠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황희가 설마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라고 궁금하시죠? 그런데 황희는 곧장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지역 관리를 찾아가 피해자 집안과 합의를 해달라고 했던 거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발벗고 나섰던 아랫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랫사람들은 이 사건을 조작하고 죽은 아전집에 합의를 강요하고 합의를 써서 관청에 서달이 종이 버린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지만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심이 사건이 세종에게 알려지게 되고 숨겨진 진상이 밝혀지게 됩니다. 조정은 혼란스럽게 되고 세종은 어떡할 수가 없었죠. 이런 관련이 있었던 관리들은 모두 다 파직되고 사달은 곤장 100대를 맞게 됩니다. 사헌부와 사건의 끈질긴 탄핵을 받은 황희, 65세의 황희는 감옥에 갇히고 한 달 만에 또다시 좌의정으로 복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종은 황희를 어쩔 수 없이 복직을 했을까요? 왕권 광활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만큼 과연 면죄부를 줄 만큼 중요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황희는 어쨌든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영향력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떻게 될까요? 이유 없는 살인 용의자와 사이였던 황희가 이런 사건에 휘말렸던 것도 있고 또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황희정승이 좋은 점과 평가하는 데 대해서 점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황희정승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세종대왕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세종대왕 하면은 고기를 좋아했던 왕, 경륜을 좋아했던 왕으로 알려지고 있죠. 자, 조선시대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단백질, 고기로 종류를 먹지 못하고 그냥 풀만 먹고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부모님이 모셔있는 상청을 모시게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종으로부터 교지가 드립니다. 좌상대감, 어머님을 떠내보내 슬픔 이루 말할 수 없으나 3년간 곡을 한다고 그 불효를 어찌 다 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왕이라고 해서 있는 고난을 해면 되죠. 자기가
그만큼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황희정승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 말은 즉 그만 한양으로 올라오시오. 올라와서 나와 함께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소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황희는 어리둥절했죠. 전하, 그것은 불효입니다. 세종은 올라오시오 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황희는 왕명을 거절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한양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황희에게 쇠고기를 먹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종대왕이 아버지 태종 이방원은 유언까지 남기죠. 어떻게 남깁니까? 세종에게 고기를 먹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유언까지 남깁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한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황희에게 고기를 먹였는데 원래 세종이 고기를 좋아해서 황희에게 소고기를 먹인 게 아니고 쇠고기를 먹인 게 아니고 요거죠. 자, 이 실록에도 세종실록에도 세종대왕이 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했다는 것도 실록에 전해지고 있죠. 자, 어쨌든 세종대왕은 고기를 자기가 좋아해서 황희에게 먹였던 건 아니죠. 자, 어머님 상치르나 몸이 많이 상하셨는데 고기 드시고 힘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상중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겠죠.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된다겠죠. 그 단백질 고기를 먹으면 그 상은 끝낸다는 것이죠. 더 이상. 자, 세종실록에도 이렇게 합니다. 황희가 말하기를 성상께서 신이 늙었음에 혹시 병이나 날까 가엾게 여기셔서 고기를 먹으라고 명하시니 어찌 감히 따르지 않으리까 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울고서 고기를 먹었다 합니다. 자, 어떻든 황희는 세종이 준 고기를 먹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상을 더 이상 모실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강제로 끌려온 조선시대의 세종 때의 신하들은 한둘이 아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희정승, 현재 조선시대의 고려시대의 세 명의 왕, 우왕, 창왕, 공양왕 세 명과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정종,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태종 이방원, 7번째의 왕을 모시게 되는 거죠. 세종까지. 그런데 황희정승이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더 이상 나이가 65세, 지금도 65세,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년이었는데 그때도 65세면 평균 나이가 40이었으니까 수명이 45세도 안 됐죠. 그런데 65세에 아직도 정승자를 갖고 있는 황희정승,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빨리 그만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황희정승은 제일 소원이 이제 그만두고 정년 퇴직하는 것이 그의 평생 소원이었죠. 자, 만약에 우리가 회사를 가기 싫어, 결근을 핑계댄다면, 누가 아파서, 아이가 아파서 어머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종대왕은 황희정승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도 불러들었는데 오겠어요? 그래서 체임으로 이미 써먹을 건 다 써먹었죠. 황희정승이 할 말은 뭐가 있겠습니까? 저 이제 죽습니다. 이제 몸이 아프다는 핑계밖에 없었죠. 자, 이제까지 힘써 종사에 있었으니 귀가 먹고 눈도 어두워서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살피기도 어려우니 좀 봐주세요. 내가 지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디 조금만 걷다가도 쓰러질 것 같아요. 이렇게 세종대왕이 한테 엎드려 바라올 건데 라며 하면서 내가 지금 곧 죽을 나이 임박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치기를 해면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세종대왕께 간언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짤막하게 얘기를 하죠. 세종은 이렇게 말하죠. 세종실록에 17회 경은 그 나이 아직 극세에 미치지 않았고 또한 짚는 데 이르지 않았으니
즉 아직도 기력이 오히려 강건하여 국정을 잡을 만하고 만일 질병이 생겼다면 마땅히 의학으로 치료를 가야 할 것이요. 네, 그리하게 주겠소. 라고 세종실록에 써 있습니다. 그렇게 세종대왕은 황희정선을 너무도 믿었던 것이죠. 또다시 얘기합니다. 관직에서 도저히 일하기 어렵고 힘듭니다. 가난합니다. 그때마다 세종은 거절합니다. 황희정승 69세가 되었을 때 세종으로부터 깜짝 놀랄만한 명을 받습니다. 황희를 영의정으로 문무백관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뭡니까?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이죠. 황희정승, 우의정, 좌의정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영의정이 됩니다. 영의정 나이가 된 그때 나이는 70세였습니다. 또다시 황희정승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귀는 멀고 눈도 어두워서 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좀 직위 해면해 주십시오. 허락하소서라고 엎드려 빕니다. 그런데도 세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괴장. 다시 말하면 지팡이와 의자를 매기하는 건데 일을 그만두고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괴장을 하사란 거죠. 남들은 은퇴하는 게 아니라 벌써 다 지금 죽어서 지금 저승에 있는 나이에 이 황희정승은 지금 무려 지금 몇 살입니까? 70세 때에 의자에 서 있지도 못하니까 이 세종대왕은 괴장을 줘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라? 지팡이 짚고 그 황희정승이 지팡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런 73세가 되던 때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매년마다 황희정승은 아예 호주머니에다가 사직서를 갖고 다녔던 것이죠. 전하 이제는 허리가 아프고 걸음을 걸을 때 총가다 쓰러집니다. 이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지만 또다시 세종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직 90살이 이르지 않았으니 약을 써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겠소?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같으면은 노동청이 신고하기 전에 받아주는 것도 없겠지만은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예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린다 합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 세종은 또 나 불가하다. 계속해라. 76세 때는 세 차례 연속해서 사직서입니다. 총기가 나서 피가 멈추지 않고 이제 건방증이 심해서 이제 방금 얘기한 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천둥 번개만 쳐도 모든 것이 나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좀 저 좀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때는 왕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내가 원인이 있지 어떻게 짐에게 원인이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죽기 전까지 은퇴를 못 시키려고 했던 세종 욕심이었을까요? 일을 너무 잘했겠죠. 세종 입장에서는 절대 놔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워낙 세종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련을 줘야지. 경련. 지나가다 신하들만 보면 붙잡고 얘기를 하죠. 이 경연은 신하들과 대화를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신하들이 왕을 가르침을 얘기했는데 세종대왕은 왕을 가르침이 아니라 지나가는 신하를 붙잡고 무조건 얘기를 해가지고 정설했던 것이 세종대왕이었죠. 이 세종대왕을 신하들이 모조리 막 도망가고 이렇게 그 정도로 공부를 위해서 태어난 왕이 바로 세종대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희정승을 만났으니 얼마나 정말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좋았을까요? 그 정도로 황희정승은 박식했기 때문에 세종과 어떻게 될까요? 왕이 남자가 됐던 것이죠. 자, 77세가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열합니다. 난 도저히 지금 정사를 보러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걱정된 세종은 신하에게 문병을 다녀라고 합니다. 의심스러웠죠. 혹시 자네가 보기에는 어떤가? 라고 물어보니까 이 신하도 한통속이었던 것인지 어떻든 신하가 황희정승을 좋아했던 것인지 이렇게 합니다. 전하, 기가 어두운 것은 사실이나 정신은 멀쩡합니다. 라고 신하마저 거들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황희정승은 꼭 필요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황이 나이 87세가 되던데 세종은 황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세종실록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황희를 영의정 부사로 그대로 치사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계속 일을 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명예직을 주고 업무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황희정승은 세종의 남자로 세종대왕의 태평생대를 이룬 아주 엄청난 무려 7명의 왕을 모셨던 황희정승, 태평생대를 가져왔던 세종대왕은 황희정승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황희정승 이런 말을 해볼게요. 그리고 14살 말단 관직 생활 무려 70년, 그리고 87세가 돼서 관직 생활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87세까지 충분히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89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1364년 공민왕, 고려 공민왕 때 태어나서 1452년 세종의 아들 문종 때 89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황희정승의 평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일을 제가 잠시 황희정승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황희정승이 길가에 가다가 농부가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른 소가 사실 검은 소보다 일을 더 잘합니다. 그런데 노인, 어느 소가 일을 잘하는 게 그게 무슨 큰 비밀이라고 여기까지 와서 귓속말로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모르는 말씀하시오. 농부가 이렇게 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자기를 욕하고 흉을 보면 기분을 상하게 되는 것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황희정승은 농부로부터 큰 감동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 야, 긍정적인 평가, 여러분도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 고려 때에서부터 조선 세종 때까지의 그 무려 7명의 왕을 모신 자가 황희정승이 되었는지를 본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보면 성격이 원만했다고 알려집니다. 또한은 가련주가 축제를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고 많은 백성들한테 칭송을 듣기도 했다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황희정승은 벼슬 자리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벼슬의 어떤 청탁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비리 사건으로 포착한 사헌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또 그 삼사들이 일어나서 황희에 대해서 탄핵을 했지만 이 황희에 대한 세종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했고 사헌부와 사건의 탄핵을 심화제도 세종은 임시 방패로 잠시 벼슬에 물러나게 했다가 다시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황희정승, 왜 그랬을까요? 황희정승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뭐가 있었지 않을까요? 그것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국가를 왕을 보좌하는 믿음으로써 절대 기밀을 노출시키지 않았던 것이 황희정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 아니었나라고 합니다. 18년간 국정을 같이 운영한 황희정승, 세종대왕의 주요 정책과 집행, 심지어는 정치 조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모든 벼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오랫동안 국정을 총괄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태평성대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모든 갈등을 조절하는 지혜로운 정신이었다라는 것이 황희정승이 오랫동안 국정을 운영했던 곳이 하나 있고 또는 세종대왕과 같은 코드가 맞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을 했죠. 황희는 세종과 함께 백성 중심의 정책들을 세종대왕이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줬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황희의 정치적 철학과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마무리해주면 유연한 정치와 실용주의, 민본 정치였었고, 세종과 협력을 해서 백성들을 아주 편안하게 태평성대를 하는데 상대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세종대왕의 남자 황희정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쏙쏙항부사 세종대왕의 남자 두 번째 편 황희정승과 함께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하고 황희정승과 함께 세종대왕 시대를 이끌은 맹사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